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자극의 전달 부분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고난이도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있다면은 신경전도에서 막전이 속도, 막전이 변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가 좀 고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2점짜리에 기본적인 스킬들이 다 녹아 있으니까, 기본적인 팁들이 다 녹아 있으니까 2점짜리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3점짜리 문제가 형성되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더 중간고사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서 잘 공부해 두기 바래요. 특히 고난이도 문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가지돌기, 말이집, 신경세포체 중 하나이다. 기억이 가지돌기, 니은이 신경세포체고, 그 다음에 디귿이 말이집이죠. 저희가 축삭돌기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드러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랑비의 마디라고 하고,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 이 정도 구조가 되겠군요. 기억은 흥분을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한다. 틀렸어요. 그렇지? 기억은 가지돌기, 전달, 받는 부분입니다. 전달하는 부분은 요 말단부가 되겠죠. 다음, 니은은 뉴런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렇죠? 신경세포체에 대부분의 세포질, 그리고 핵이 있죠. 그래서 생명활동의 중추가 되는 거 신경세포체 맞는 말이고, 디귿은 슈반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얘네들이 지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나중에 도약전도 얘기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은 5번 되겠어요. 다음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와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E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E의 자극이 A까지 전달됐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전달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가에서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틀렸죠. 도약전도는 어디에서 일어나? 마리집 뉴런에서 일어나요. 가는 민마리집 뉴런, 나는 마리집 뉴런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점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지점 A와 C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에서 발생하겠죠. 왜냐면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C에서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도 가니까 전도는 양방향이니까 C에서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C가 지금 어디에 있다? 마리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집은 활동 전이가 발생 안 하죠. 랑비의 마디에서만 활동 전이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D에서는 발생하겠지만 C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 디귿, 지점 D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기억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그렇죠?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전도에서 끝까지 갈 것이고, 기억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가 뉴런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2번 되겠어요. 자, 이제 3번 볼까요? 가다는 각각 연합 뉴런,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중 하나이다. 나가 연합 뉴런이고요. 그렇지? 가는 감각 뉴런이죠. 이렇게 중추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구심력, 원심력 알죠? 중심으로 모여드는 힘, 구심력.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바깥 방향으로 가려는 힘, 원심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심성, 감각 뉴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죠? 명령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원심성, 그쵸?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치? 가는 원심성이다. 틀렸고, 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그쵸? 중추신경계는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는 반응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 근육이죠? 그치? 반응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림은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분포하는 이온과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칼륨 이온 통로와 나트륨 이온 통로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 칼륨 이온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칼륨 이온의 확산 방향은 어디죠? 칼륨 이온은 세포 안 농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근데 지금 닫혀있네요. 그래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리면 들어오겠죠.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반대 방향이죠. 그치? 나트륨 이온은 퍼내고 칼륨 이온은 퍼들여옵니다. 이렇게. 그럼 1은 세포 아니다. 틀렸어요. 1을 밖이에요.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은 기역을 통해 1에서 2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습니다.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 입 확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2 방향으로 맞네요. 니은을 통해 칼륨 이온이 이동할 때 ATP가 소비된다. 라고 했습니다. 니은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칼륨 이온 통로. 그렇죠. 이거는 확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ATP 소비하지 않습니다. ATP는 언제 소비돼? 칼륨, 나트륨 이온 펌프.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펌프가 작동할 때 ATP가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평범한 그래프죠. T1일 때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온의 이동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죠?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칼륨 채널이 일부 열려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온 이동은 항상 일어난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죠. 탈분극입니다. 맞고요. T3일 때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건데, 그쵸? 나트륨 이온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죠. 그치? 그 다음에 칼륨 이온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높죠. 요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쵸?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T1일 때 물어보건, T2일 때 물어보건, T3일 때 물어보건, 언제를 물어보건 간에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고 칼륨은 항상 안에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런 건 나오자마자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칼륨? 안이 높지. 그쵸? 세포 안이 높다. 맞는 말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역과 니은의 막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탈분극 때 나트륨 이온 유입, 그죠? 재분극 때 칼륨 이온 유출이죠. 그러니까 먼저 투과도가 높아지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칼륨 이온이 되겠죠.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고요.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T1일 때 칼륨 이온 6이고요. T2일 때 칼륨 이온 6입니다.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지 않죠? 그렇죠? 작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T3일 때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뭐하다? 밖이 안보다 높다. 세포안이 높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말 됩니다. 그래서 6번의 기억,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누런 가와나와
가와 나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시냅스 이전 뉴런과 시냅스 이후 뉴런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신경 전달 물질과 시냅스 소포 중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신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게 시냅스 이전 뉴런, 이게 시냅스 이후 뉴런 되겠고 기억은 시냅스 소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네요. 요렇게요. 기억. 흥분이 가의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흥분은 가에서 나로 전달된다. 맞고요. 니은은 나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한다. 요게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죠. 결합했죠.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들어오는 거죠. 그치? 이때 들어오는 건 나트륨 이온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돼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뉴런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이 지점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요 방향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치? 이거는 지금 펌프가 아닙니다. 그쵸? 확산은 어디서 어디로만 일어나겠니? 그치? 세포 바깥이 세포 안쪽보다 농도가 높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이 일어나죠? 이게 나트륨 이온의 확산 방향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번이 밖이 됩니다. 기억. 1은 세포 밖이다. 왜 틀렸고요? 다음 니은. T1일 때 나가 일어난다. T1이 뭐죠? 지금 막전이 상승하고 있군요. 탈분극입니다. 지금 막전이 왜 상승한다 그랬지? 나트륨 이온 유입되니까 탈분극하면서 막전이 상승한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T2일 때 1에서 2로 칼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분극이죠. 재분극 때 칼륨 이온 유입이 일어난다. 그지? 칼륨 이온 유입. 밖에서 아니죠. 미안. 칼륨 이온 유출이죠. 그렇지? 안에서 밖으로 1에서 2로 맞는 말 되겠군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의 지점 1과 2 중 한 곳의 역치상의 자극을 1 해주고 기억과 니은 두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동시에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서 동시에 측정한 거야. 그렇지? 그럼 만약에 1에 자극을 줬다면 기억이 먼저 활동전이가 나타나고 니은이 나중 활동전이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2번이 자극이 됐다면 니은의 먼저 활동전이가 나타나고 기억의 나중 활동전이가 나타날 거야. 그렇겠죠. 근데 니은을 보니까 활동전이가 T1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을 보니까 활동전이가 T2 부근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누가 먼저 활동전이가 나타난 거니? 니은이 먼저 나타난 거지. 그러면 2번이 자극됐겠지. 그치? 여기를 자극하면 얘가 먼저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신호가 니은에서 기억 방향으로 지금 뭐 된 거야? 전도된 거란 말이죠. 그치? 알겠죠? 쉽게 이해가죠? 그럼 기억. 자극을 준 지점은 1이다. 근데 1이 아니고 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기억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할 때 ATP가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T1일 때 뭐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트륨 한번 볼게요.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바깥이 안보다 뭐하다. 높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는 ATP 사용하지 않죠. 확산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는 이때는 ATP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능동수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야 되는구나. 그럼 ATP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요렇게 풀면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바깥은 나트륨이온 농도가 높고 세포막 안쪽은 칼륨이온 농도가 높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항상 나트륨이온은 바깥에 높고 항상 칼륨이온은 안쪽에 높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디귿. T1일 때 니은에서 칼륨이온의 세포 밖농도는 분의 세포 안농도는 1보다 크다.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 그쵸? 칼륨이온은 어디가 높다고? 그쵸? 세포 바깥보다도 세포 안쪽의 농도가 더 높다니까? 그죠? 그러면 세포 안, 이쪽이 세포 밖보다 높네.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네요. 그럼 1보다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에서 지점 기억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1해주고 시점 T1일 때 지점 A, B, C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활동전위가 발생할 때 막전위의 최대값은 플러스 35mV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활동전위가 나타나는데 가로축이 뭐죠?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극 지점에서 가까운 데가 먼저 흥분한다고 했죠? 그렇지? 자극 지점에서 먼 애가 나중에 흥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흥분한 애는 막전위 변화를 더 많이 했겠지. 나중 흥분한 애는 막전위 변화를 좀 덜 했겠죠. 그치? 먼저 흥분한 애가 가까운 애지. 그쵸? 먼저 흥분한 막전위 변화를 많이 한 녀석. 그쵸? 나중에 흥분한 막전위 변화를 덜한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게 더 가까운 겁니까? 먼저 흥분한 애가 가까운 거고 나중 흥분한 애가 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 그래프에서 동시에 뭔가를 측정했을 때, 전압을 측정했을 때는 가까운 애의 점이 멀리 찍히고 오른쪽에 찍히고 그치? 먼 애의 점이 왼쪽에 찍힌다.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C는 마이너스 80이잖아. 그렇지? 여기가 C야. B는요. 플러스 35 여기잖아. 그렇죠? 여기가 B입니다. A는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럼 A는 어디겠어? 요 부근이 0이니까 여기가 A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A, B, C. 그렇죠? 그래서 그럼 누가 제일 가까워? C가 제일 가까워. 그래서 니은이 뭐 받은 지점? 자극받은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가까우면 여기서 가까우면 니은에서 C까지 전도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죠? 그치?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하는 데다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막전이 변화에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다는 거지. 그치? 막전이 변화에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은 어디로 찍힌다? 오른쪽에 찍힌단 말이죠. 그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 거다. 이렇게. T1일 때 A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기억 볼게요. T1일 때 A가 어디죠?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네요. 그치? 탈분극 맞습니다. T1일 때 단위 면적당 열린 나트륨 이온 통로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도 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B는 뭐야? 최고점. 탈분극 끝이죠. 그 다음에 C는 지금 재분극이잖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 통로 어디서 많이 열려? B에서 더 많이 열렸다가 그 다음에 닫히는 거지. C에서는 칼륨 이온 통로가 더 많이 열려 있겠죠. 그러니까 열린 나트륨 이온 통로 수는 B에서가 많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 흥분의 전도 순서는 어떻게 된다? A, B, C 순이다. 틀렸지. 누가 가깝다 그랬어? C가 가깝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 B, C 순서가 아니라 C, B, A 순서가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치? 이건 2점짜리라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 번 활용돼서 3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작은 팁들이 여러 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3점짜리 문제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 돌기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표는 세포 안과 밖에 존재하는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자, 나트륨 이온 농도는 어디가 높다? 그렇지.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이렇게 되네. 칼륨 이온은 그렇지? 안이 높다. 그럼 이 물음표는 150보다 작은 값이겠죠? 기억은 세포 밖이다. 틀렸고요. T1일 때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T1일 때가 언제지? 이거 탈분극 할 때군요. 이때 나트륨 이온 확산으로 유입되죠. 그치? 밖에서 안으로. 그죠?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으로가 아니라 니은에서 기억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다음. T2일 때 칼륨 이온 농도는 또 나왔네요. 이거 따질 필요 없어. 칼륨 이온 농도는 무조건 어디가 높다? 세포 안이 높다. 그러니까 디귿 맞아요.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2번 정답이에요.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D1에서 D3를 표는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초, 5m초, 6m초일 때 D2와 D3에서 각각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활동전위가 발생할 때 막전위의 최대값은 플러스 35mV이다. 플러스 35mV면은 막전위 변화를 시작하고 시간이 요 정도 갔을 때, 이때가 플러스 35니까 시간이 이게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지나갔을 때의 막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D2를 지나갈 때 플러스 35가 D2를 지나갈 때 여기죠? 딱 되는데 플러스 35가 D2를 딱 지나가는 순간 그때가 얼마야? 4m초였어. 근데 이 플러스 35가 D3를 지나가는 순간 그때가 언제야? 5m초잖아. 그러면 얘가 D2에서 D3까지 딱 전도되는데 얼마 걸렸다는 겁니까? 1m초 걸렸다는 거야. 근데 거리가 얼마지? 2cm. 그렇죠? 그러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얼마 분의 1m초 분의 2cm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2cm per millisecon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되는 거죠. 다음 3m초일 때 D2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그럼 플러스 35인 지점이 1m초 만에 D2에서 D3로 갔어. 그렇지? 그러면 이 D3가 마이너스 60인 시간이 4m초니까 얘는 1m초 전에 D2의 막전이었겠죠? 마이너스 60.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3m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여기까지 D2에서 D3까지 오는데 1m초 플러스 35가 D2에서 D3 가는데 1m초 마이너스 80이 D2에서 D3 가는데 1m초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티읕 6m초일 때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해봐. 4m초일 때 플러스 35였어. 그쵸? 그 다음에 5m초일 때 마이너스 80이었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4m초. 여기가 얼마? 5m초. 6m초일 때는 어딜까요? 더 갔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75로 돌아갔겠네요. 다시 분극 상태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골격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이다. 여기 핵이 여러 개가 보이죠? 그렇지? 기역이 뭐야? 근육, 섬유. 얘가 다핵세포다.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해서 핵을 많이 가진 다핵세포가 된 거죠. 기다란 섬유 모양의. 그래서 근육세포라고 안 하고 근육섬유라고 하지만 얘들은 엄연히 세포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은 에이데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니은 보니까 요거 아이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가운데 지선이 있잖아. 그렇죠? 틀린 말 아이데입니다. 디귿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한다. 디귿이 뭐죠? 근육 원섬유마디. 근절이죠. 그런 근절에는 액틴 필라멘트도 있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으니까 디귿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13번에 4번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14번. 그린 가는 어떤 근육 원섬유 마디를 나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한 지점을 A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다. 기역이 액틴, 니은이 마이오신. 나 그림을 보면 굵은 놈이 마이오신, 얇은 놈이 액틴. 그럼 액틴과 마이오신이 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도를 자른 거겠죠? 여기 어딥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있는 곳. 그쵸? A대인데, A대 중에서도, H대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렇지. H대를 제외한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자른 겁니다.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이다. 이거 맞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 니은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했는데 니은이 뭐죠? 마이오신 필라멘트야.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겁니다. 근육이 이완할 때 단면이 나와 같은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이에도 했는데 그쵸? 근절 X의 길이와 다음 H대의 길이와 I대의 길이는 같이 변화합니다. 같이 변화. X가 길어진 만큼 H도 길어지고 I도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면 짧아지고 짧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H대도 아니고 I대도 아닌 부분 거기가 뭐죠? A대에서 뭘 뺀 부분? H대를 뺀 바로 이 나 부분이죠. 겹친 부분이야. 이거는 반대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이완한다는 건 X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A대에서 H대 뺀 것은 짧아져요. 그치?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말 돼.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근절, H대, I대, 길이 변화가 같은 방향입니다.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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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지고 짧아지고 짧아집니다. 그쵸? 근데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야? A대에서 H대를 뺀 곳의 길이는 반대로. 그쵸? 반대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곳은 어디죠? A대. A대는 변화하지 않죠. 그치?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꼭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15번 볼까요? 골격근을 이루는 구조, 기역, 니은, 디귿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A대, H대, I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H대는 마이오신만 있죠? I대는 액틴만 있죠? 이렇게. A대는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니은 볼까요? 액틴 있고 마이오신 없네요. 여기 뭐가 돼? 아이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그러면 I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H대와 A대가 남았는데 H대는 마이오신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OX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H대. 그쵸? A대는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A대. 그래서 기억 A대, 니은 I대, 디귿 H대. 이렇게 되겠죠. 니은은 H대이다. 틀린 말. 기억은 니은보다 어둡게 관찰되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아, A대 어둡다. 그지? 암대잖아. 암대. 그죠? 맞는 말. 근육이 수축할 때 기억의 길이 분의 디귿의 길이라고 했어. 아, 그럼 A대의 길이. 아, 얘 일정하죠? 디귿의 길이는 H대잖아. H대. 그러면 근절의 길이와 H대의 길이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 수축하면 짧아지니까 얘도 같이 짧아져야 돼요. 그럼 분모는 그대로 분자가 짧아지네요. 그러면 증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감소가 돼야 된다. 이건 틀린 말 되겠어요. 다음 16번.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기억과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기억이 뭐지? 기억은 I대인데 I대인데 여기도 I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대 반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H대예요. H대. 요렇게. 그러면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하면 H대도 짧아지고 I대도 짧아지는데 그때 H대가 짧아지는 만큼 I대도 짧아지는데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의 길이가 만약에 10 짧아졌다 라고 하면 기억의 길이는 얼마 짧아져야 된다? 5 짧아져야 돼요. 절반만 짧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1.2에서 A까지 짧아지는 것이 그렇죠? A에서 0.6까지 짧아지는 것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딱 봐도 1대 2여야 돼. 그 변화량이. 그러려면 여기는 얼마 짧아져야 돼? 여기 0.4 짧아지고 여기 0.2 짧아지면 그렇죠? 그럼 A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렇죠? 0.8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0.8에서 이렇게 똑같은 값이니까 이게 0.8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1.2에서 0.8, 0.4 짧아졌고 0.8에서 0.2 짧아졌단 말이야.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는 0.9가 아니라 0.8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그래서 이거 짧아졌지. 이거 짧아졌지. 그럼 X의 길이도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길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T2일 때 X의 길이에서 A대의 길이를 빼면 A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뭐 남아? 기억하고 여기 남죠. 근데 여기도 기억과 길이가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기억의 2배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치? 기억의 길이가 얼만데? T2일 때 0.6이니까 0.6 곱하기 2가 돼요. 1.2 돼야 됩니다. 틀려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딱 봐도 요거 그냥 암산으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봐봐. 1.2에서 A를 뺀 값이 그렇죠? A에서 0.6을 뺀 값에 2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그치? 요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렇죠? 1.2 마이너스 A는 2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3A는 2.4 이렇게 되니까 A는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봐도 돼요. 그렇지? 하지만 이 정도는 금방 암산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경험을 많이 하면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9%까지는 할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1% 올려서 100%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완벽을 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걸 또 해야 되고 지겹게 또 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1%를 채우는 건데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2점짜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3점짜리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강의 때 봐요.